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장입니다. 22년 11월 달이죠. 벌써 이게 2년 전 일인데요. 제가 뒤져보니까 정규 강의에서 제가 잠실에 가서 이거는 진짜 아니다, 이거는 무조건 사는 게 맞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약간 반대편을 다루는 듯한 느낌으로 충북 청주를 추천을 드렸죠.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제가 정규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했었기 때문에 아마 기억들을 다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조건이 있죠. 청주 자체가 좋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게 아니다. 초급매 아니면 살 이유가 없다. 초급매에 대한 개념은 가격이 몇 프로 이하가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놀 수 있는 매도인을 찾는다는 조건이다. 내가 가격을 정하면 그 가격에 팔 매도인이 존재하는 시장이니까 그 플레이를 해라. 그때 하셨던 분이 많진 않지만 요번에 지금 2년이 됐잖아요. 여러분 이제 수익을 내고 있으세요. 물론 많은 분들이 힘들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것조차도 마음이 무거운 건 분명히 말씀드려요. 죄송한 마음이 있고요. 근데 어쨌건 이 시장 안에서도 수익 내는 사람이 나오긴 나와요. 이분들은 청주가 시세가 올랐기 때문에 돈을 버는 것도 있지만 매수 가격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버는 면도 커요. 그리고 그때 말씀드린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전세가 나갈 것. 그러니까 인구가 유입되고 있거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거나 서울이랑 가깝거나 몇 가지 조건이 갖춰지는 데가 그 당시엔 청주밖에 없어요. 22년도 하반기에 청주를 추천하는 사람은 지금 2년이 지난 이후에 제가 평가를 해도 정신 나간 애가 맞아요. 그런데 저는 전략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제가 그 당시에 청주를 추천드린 이유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면 지금 시장을 이해함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아까 이미 다 설명을 드렸죠. 다주택자 투자자. 여러분, 정권이 누군가를 죽이는 거는 자주 있는 일이 아니에요. 범죄자를 잡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난 정권이랑 이번 정권은 다주택자를 가만히 버티면 죽여버리고 있어요. 더 이상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도 안 할게요. 정부가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이게 현실이고 여러분이랑 제가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런 거예요. 다주택자는 나쁜 거예요. 그리고 세금이랑 이자로 죽을 수도 있어요. 파산, 전세 사기랑 엮이면 정말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요. 이런 건 쉽지 않다니까요. 무슨 말이에요? 강제로 살라고 매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공포랑 겹쳤을 때가 22년도 하반기예요. 딱 거기까지였어요. 정말 그냥 살려주세요 모드로 매도를 했었다니까요. 그럼 지금 이런 물건이 있냐?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 물건 없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매수인이 가보부가만이 거의 신 같은 존재가 되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게 23년도 초까지였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게 없어요. 그러면 지금과 그때 시장이 시세가 여러분이 보는 데이터에 똑같더라도 저한테는 같은 시장이 아닌 거예요. 이거를 지금 시장은 포인트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번 시장은 이런 거를 되게 용납했었단 말이에요. 시장에서 어떤 참여자가 죽어나가는 거를 그냥 받아들인 시장이에요. 어쩔 수 없이. 근데 그 사람들이 2년 반 동안 계속 죽어나가서 지금까지 온 거고 지금도 그런 사람이 남아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뭐냐면은 지금 서울에 매물이 되게 많이 쌓여 있어요. 그런데 가격이 제대로 안 내려가요. 그런데 더 웃긴 건 거래량도 안 나와요. 매물은 쌓여 있는데 거래는 안 되는데 가격은 안 내려가요. 근데 전세는 올라가요. 근데 전세가 올라가는데 알고 보니까 입주가 폭탄급으로 있어요. 그런데 월세는 더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시장이고 전국으로 가봐도 시장이 내려가고 있진 않아요. 어디를 보면 알 수 있죠? 여러분 지금 시장이 원래 정상적으로 따지면은 더욱더 박살이 나고 정말 영원에 수렴해야 되는 지역 대구예요. 사실은 대구광역시는 거의 아파트 가격이 일정 지역은 영원에 수렴을 해야 돼요. 집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 해도 무서우니까. 근데 하락을 멈췄죠. 그럼 분위기가 좋냐? 전혀 아니에요. 전월세 제대로 안 나가요. 매매도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각자 지역마다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큰 흐름을 봤을 때 결론은 하나예요. 다주택자가 2년 반 동안 녹아나는 시장이었다. 그리고 집을 사는 사람들은 실수요자였다. 그러다 보니까 매도인이 실수요자만 남아있는 경우에는 호가를 쉽게 낮추지 않고 급매를 팔지 않는다가 제 이론이었어요. 옛날부터 이랬어요. 실수요자만 남아있는 시장이 진짜 안 좋은 시장이에요. 왜냐면
내가 월세, 전세, 매매를 택할 때 그 자율성이 떨어져요. 왜냐면 내 필요에 따라서 고를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공급자가 많아야 내가 잘 고를 거 아니에요. 빵 종류가 20가지가 있어야 내가 마음에 드는 걸 고르는 거지, 갔더니 팥빵 하나 있어요. 그럼 팥빵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그런 시장으로 지금 점점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와중에 팥빵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할 게 뻔하기 때문에 이번 시장에 대해서 전국구로 봐야 된다고 제가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이론을 2년이 넘게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돼가냐면요, 이거 이해하시면 끝나요. 여러분이 집이 한 채가 있어요. 그럼 집을 왜 팔죠?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거나 아니면 목돈이 필요하거나. 근데 이런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주로 1주택자가 집을 파는 이유는요, 옮겨 타기를 하기 위해서요.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근데 옮겨 타기를 하려면 지금 대부분 내가 팔라는 집보다 살라는 집이 더 비싸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거 싸게 팔 수 있어요? 싸게 못 팔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건데 거래도 안 되는 단지에서 호가를 높이는 거예요. 다주택자 투자자는 그렇게 플레이 안 해요. 다주택자 플레이어는 가격보다, 가격도 중요해요 당연히, 그런데 내가 원하는 시점 안에 팔아서 넘기는 게 목표예요.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시세 차익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없단 말이에요.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마치 0이 된 것처럼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예전에 비해서 시장의 비율이 낮다는 뜻이에요. 근데 1가구 1주택은 내가 제값을 받아야지 옮겨 타기가 가능해지고요. 제값을 못 받으면 갈아타기를 못 해요. 그러니까 이게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옮겨 타기가 안 되는 거죠. 거래가 안 도니까. 거래를 할 때 이 거래가 도는 기본 요건은 뭐냐면 신규 수요의 유입이에요. 아래서부터 들어와야 돼요. 이 사람들은 뭘 이용하죠? 대출을 이용해요. 정부가 이번에 인정을 했어요. 야, 저가주택은 올라가지도 않는데 저가주택을 대상으로 한 대출은 왜 막는 거야? 그러니까 발표를 뭐라고 했냐면, 저가주택을 팔고 옮겨 타기하고 한 수요가 중상을 올리고 있으니까 저가를 막는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저도 읽으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그거 아는 사람은 이미 옛날부터 알고 있다는 사실인데 지금 발표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신규 유입을 막음으로써 어쨌건 시장은 점점점 굳어가고 있는 게 맞아요. 대출 규제가 그래서 먹힌 거거든요. 반면에 둔촌주공 위에, 포레온 위에 상급지는 어쨌건 가던 길을 그대로 가잖아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새로 집을 구해보시면은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의 그 영역이 집을 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는 가격대예요. 거의 한 4억, 5억 이하의 아파트들, 3억 이하의 아파트들. 그래서 난 청약이 낫겠다, 그런 분들이 전월세를 선택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도 많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수익률이 나오니까요. 전월세가 많다는 건 전월세 수요가 많다는 거고, 전월세가 비싸게 나오는 거니까 수익률이 나와서 예전에 투자자들이 가능했을 때 많이 들어왔던 게 맞아요. 이 영역에서 계속 지금 집값이 못 올라가는 거예요. 투자자가 많았으니까. 이거 언제까지 갈까요? 언젠가는 여기 투자했던 분들이 다 날아갈 거예요. 마치 사회에서는 벌을 받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처럼 만들 거예요, 모습을. 아무튼 여기가 이분들이 날아가고 나면은 가격은 그동안 흔들리겠지만 전월세가 이제 안 나와요. 그럼 전월세가 너무 비싸죠. 그러면 신규로 들어오는 분들이 예전엔 전월세 매매 중에 선택을 했는데 선택할 수 있는 상이 계속 줄어들어요. 결국엔 매매만 남을 거예요. 왜냐면 실수요만 남길 거니까 여기 전월세 놓을 사람은 계속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하단에서부터 매매 수요가 일어나면은 많은 폭은 아니겠지만 가격이 차츰 올라가죠. 그럼 여기가 차츰 올라가게 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옮겨 타기가 시작이 돼요. 그럼 지금 옮겨 타기가 시작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호가를 올리면서 위로 올라가면서 상단은 이미 먼저 갔지만 아래쪽에 갭이 메워지는 거예요. 이 프로세스가 지금 가능해요. 물론 지금은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죠. 왜냐면은 신규 수요자가 많은 저가의 아파트는 지금 전혀 힘을 못 쓰고 있거든요. 왜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가의 아파트는 내가 매수하고 싶지 않아요. 청약이 나아요. 빌라나 아파트 월세 전세 살면서 청약을 넣으면 몇 억이 남는데 이 아파트는 구축에다가 사기 싫거든요. 여태까지 이분들이 이거를 매수하지 않아도 됐던 이유는 전월세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투자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단 말이에요. 근데 투자자를 죽이고 있잖아요. 시스템이 그래요.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전월세가 없죠. 그럼 사람들은 좀 이 생각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투자자가 날아가니까 저기 가격은 폭락할 거야. 이것만 생각하고 저 집에 거주하는 수요가 있다는 사실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매매든 전세든 월세든 그 집에 거주 수요는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러니까 여태까지 투자를 했죠. 그것도 안 되면 또 전세 사기 해가지고 집을 이 등기가 또 꼬이게 해가지고 임차권 등기해서 빈집을 만들 수도 있겠죠. 지금 정부는 그것도 할 수 있어요. 뭐 아파트 왕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그 시기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계속 죽어 나가겠죠. 아무튼 하단이 이렇게 변해버리면 거기서부터는 갈아타기가 올라가면서 수요가 이제 아래서부터 또 퍼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전혀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지금 시장이 굉장히 시끄럽고 자신의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근데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투자자가 있다 없다, 어쨌건 지금 시장에서 정부가 대놓고 실수요자를 죽일 수는 없잖아요. 지난 수년 동안 다주택자를 때려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얘네가 시장에서 하는 역할이 뭐였는지 알아야 돼요. 진짜 암적인 존재다, 완전 바퀴벌레다, 그럼 없어져도 돼요. 근데 전 아니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사회가 다주택자를 미워하잖아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부분에. 하지만 저는 다주택자가, 투자자가 한국 아파트 시장에서는 필수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얘네가 이제 없어질 거잖아요. 그럼 부작용이 반드시 있는데 제가 말한 게 부작용이에요. 옛날에 전월세로 저렴하게 거주했던 분들이 강제 매매를 하게 되고 그 위로 갈아타기가 다시 가능해지는 거예요. 꽉 막혔던 게 풀리는 거죠. 그 와중에 신규 공급이 없어요. 하단의 시장은 신규 공급이 더 없어요.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못 사게 만들었잖아요, 여태까지. 그러면 이 시장이 똑바로 굴러가지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부동산 전략을 짤 때 이 부분을 한번 참고해 보세요. 다주택자가 없어진다면 이 사람들의 역할이 뭐였는지 파악을 해보고 시장에 어떤 부작용이 나올지, 혹시 그게 내가 앞으로 하려는 부동산 관련 경제적 선택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진 않는지. 그러니까 저는 저가 아파트 시장도 지금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는 시장 지금 의견이랑 정반대잖아요. 얼죽신을 외치고 있는 건데 저는 저가의 구축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니까 괴리감이 있는 건 아는데, 저는 거기가 지금 안심하고 전월세를 들어갈 때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전 그걸 공급하는 분들을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분들이 오래 못 버틸 거예요. 그리고 주택을 한 채만 남기고 있잖아요. 똘똘한 한 채. 거기 지금 다 던질 거예요, 계속. 다주택자 투기권이 아니어도 거기는 정리하고 싶은 1순위예요. 그럼 다 팔 거니까 폭락할 것 같잖아요. 그렇게 폭락할 거면 지금 대구 시장이 더 내려가야 된다니까요. 시장에 바닥은 있어요. 그러니까 바닥을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거주 수요가 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엔 여기가 어떻게 돌아갔나, 누가 공급자고 누가 수요자인지를 알아야 되는 건데, 그거를 제가 파악하고 역이용했던 게 22년도 말에 청주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요거가 저는 앞으로 여러분 시장을 이상하게 운영하면요, 이상하게 돼요. 이상한 시장이, 예전이랑 달리 이상한 시장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주택자나 저가주택은 자유롭게 전월세로 잠깐 살다가 거쳐가는 개념이 점점 없어지는 거죠. 말도 안 되게 들리겠죠. 왜냐면 역사에 있었던 시장이 아니니까. 누가 저 집을 사요? 사실은 여러분, 이게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욕부터 먹겠지만, 지네 돈 벌라고 한 건 맞지만 아무튼 그들이 있으니까 내가 굳이 집을 매수 안 하고 전월세로 산 거는 맞잖아요. 마음속으로는 인정하기 싫지만 이론은 맞잖아요. 물론 그래요, 걔네 돈 벌라고 했고 투기꾼들 맞아요. 다 욕할 거 다 하고요. 그런데 아무튼 걔 집에 전월세로 산 거 맞잖아요. 그럼 걔가 없다니까요. 다 악마라면서요. 없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이미 상단 시장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매도인,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의 체력차 때문에. 하단은 임대인의 체력이 약해서 오래 가는 것 뿐이에요. 언제까지 갈까요? 아니면 공급을 퍼 부어주든가. 근데 공급을 지금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산으로 가고 이상하게 가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거를 알고 응용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차 이런 것도 시장에 어떻게 현상이 일어나면은 제가 이거 찾아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실 거예요. 영상 여기까지고요.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